공급 물량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튼튼한 안식처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급 방안은 부지 발굴 초기부터 관계 기관이 합심하여 마련한 만큼 실행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10,000가구로 확대하는 등 도심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역세권 등 도심 내 선호하는 입지의 유유부지와 그리고 노후청사 등을 적극 활용해서 서울 수도권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심리를 완화하겠다,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번에 발표됐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자세하게 분석해보죠. 이인철 참좋은 경제용서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급 대책, 작년 9월에 발표했던 97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 대책 위에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것들 좀 원하게 됐고요. 특히 좀 구체적인 것들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두 번째 후속 대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소장님, 이번에 발표됐던 97에 이은 이제 후속 대책입니다. 큰 틀에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고 지역별로 하나씩 좀 들어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공급 대책의 윤곽이 드러난 건데요. 129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해 97 대책,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호씩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큰 그림의 세부 그림이 나온 겁니다. 수도권 핵심 지역에 총 6만여 가구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6만 호 감이 안 잡히실 텐데 판교가 지금 동판교, 서판교 나눠져 있지만 한 2만 9천여 가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목동 신시가지도 1단지부터 14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2만 7천 가구가 채 안 됩니다. 이거의 2배를 웃도는 규모이고요. 또 개발 면적으로 보게 되면 여의도 개발 면적의 거의 한 1.7배에 달합니다. 네. 특히 6만 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서울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호가 공급이 되고요. 경기도가 2만 8천 가구, 인천도 한 1,000여 가구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 이 6만 호 가운데 5만 가구는 국공유지 개발과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나머지 1만 가구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여기 입지별로 주택 공급 규모를 좀 보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게 사실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입니다. 네. 여기 1만 가구 플러스 이 캠프퀸 부지 2,500호가 더 들어가고요. 과천에서는 경마장 부지와 이제 방첩사 이전을 통해서 1만 호에 육박하는 9,800호가 공급이 됩니다. 태릉 CC는 당초 1만 가구에서 6,800호로 좀 줄였지만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고 특히 신규로 지금 지정된 성남의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여기는 그린벨트를 풉니다. 여기에서는 6,300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용산, 과천, 판교, 태릉 모두 역세권이고요. 지하철 역세권이라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상당히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13개 사업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해서 빠르면
2027년 조기 착공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기 차단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면서 집중 단속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번 대책은 지난 세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치솟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날짜 부지를 정말 영끌해서 수요자들의 공급 절벽 불안 심리를 차단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작년 97 대책에서 135만 가구가 나왔고요. 이번에 추가로 나온 겁니다. 6만 가구, 서울과 수도권. 이 중에서 6만 중에 3만 3천이 또 서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디야? 이 입지에 대해서 관심이 크시죠? 가장 많은 물량이 용산입니다. 자, 소장님, 용산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제 업무지구가 있고 그 미군 부대 캠프킴 여기 두 곳입니다. 각각 10,000호 그리고 2,500가구입니다. 나눠서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강남 3구와 이제 맞먹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게 엄청나죠? 성동구와 용산입니다. 네. 모든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인데요. 정부가 이제 용산역과 용산공원 인접 지역 최고의 입지를 활용해서 총 13,5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는데요. 먼저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의 6,000가구에서 최대 10,000가구까지 확대하고요. 사실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학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학생 배치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어서 이르면 200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남영역과 삼각지 근근의 캠프킴 부지에서 녹지 기준을 합리화해서 기존의 1,400여 가구 공급에서 2,500가구로 늘려서 2029년부터 착공을 추진하게 되고요. 또 미군 반환 부지입니다. 501 정부대 부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의 소형주택 150가구를 또 여기에다가 용산 유수지 등 인접 부지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1,000가구 가량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인데요. 네. 용산이라는 상징적인 입지에다가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고요. 녹지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한 채라도 더 짓겠다라는 전략인데요. 특히 아마 청년들, 신혼부부들, 실수요자들이 이제 서울 도심 진입에 최적의 이제 기회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용산구 거기 지날 때마다 저기 국제 업무지구 이렇게 보시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6,000가구였다가 이게 8,000가구. 지금 정부 발표는 여기에 10,000가구 정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큰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번 발표에서 관심이 많았던 것이 과천시 일대입니다. 과천하면은 이제 마사회, 이 경마장 쪽에 대한 이걸 어디로 옮기나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나라고 할 텐데 과천시 쪽에 지금 9,800가구 공급 예정입니다. 볼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제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게 되면 과천이 과연 탑이었습니다. 네. 서울을 웃돌 정도로 상승률이 높았고요.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집값 상승이 가장 가팔랐던 과천이 신규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과 그리고 이제 국군 방첩사 부지 이전을 통해서 약 9,800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일대를 단순히 주거지가 아니라 첨단 직주 근접이 뛰어난 기업 도시로 통합 개발하겠다라는 구상인데요. 과천의 핵심 노른자의 땅인 이제 경마장 그리고 방첩사 부지를 활용해서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AI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인데 여기 교통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하철 4호선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갖춘 데다가 과천의 주암지구와 연계되게 되면 서울 남부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착공 목표가 2030년인 만큼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과천을 준서울급의 어떤 대표 공급지로 키우겠다라는 구상인데 과천의 경우에도 워낙에 지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죠.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인 선호하는 입지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상당 부분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마 뉴스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제 노원구 쪽에 있는 태능 CC, 태능 골프장에 대한 주택 건설인데, 자, 소장님 이 태능 CC, 태능 골프장은 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었고요. 그때 세계유산 영향평가 문제도 컸었고 이후로 주민 간의 갈등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다시 이번에 언급이 되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이후 때좀 전향적인 개선되는 그런 방향이 좀 있었나요? 맞습니다. 이제 군 골프 지역이니 태릉 골프장 개발은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과 함께 여기다 세계 이제 유산 영향 평가 때문에 부처 간 이제 이견으로 좀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컸죠. 네. 가장 이제 핵심 걸림돌이 바로 이제 조선 왕릉 세계유산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우려고 주민 반발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물량을 좀 조절합니다. 여기다 부처 간 협조라는 두 가지 해결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정부는 일단 공급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10,000가구에서 6,800회로 줄여서 예. 고층으로 개발하는 대신에 중저층 위주의 설계로 이제 방향을 수정했고요. 동시에 이제 국가유산청과 협력을 해서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교통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녹지조성과 함께 과거처럼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통망과 공원 등을 시설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방안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 가능성을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정부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워낙 거기가 교통이 좀 안 좋고 많이 막히니까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차례 또 아마 회의를 좀 가져서 또 다른 교통 정책에서 활로를 찾아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쪽에서는 성남 금토지구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가 판교랑 좀 가깝잖아요. 테크노밸리. 이 지역도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있는 지금 성남의 금토와 여수지구에 약 20만 평가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총 6,300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강남권, 경기 남부 주요 산업단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출퇴근 수요가 집중되는 대표적인 이제 선호 입지입니다. 정부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외곽에 있는 신도시보다는 도심에 가까우면서도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주거지가 집값 안정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인허가 절차, 보상 등의 절차를 감안하게 되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금토지구, 여수지구 아마 이제 경기 남부와 강남권을 잇는 이제 교통의 이제 요충지다 보니까 공급이 완료되게 되면 판교와 분당권의 주택 부족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도 좀 볼게요. 군부대 지역도 좀 나오고 있고요. 역세권 지역들 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좀 보죠. 맞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정말로 영끌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의 또 하나의 특징이 그동안 묶여있던 도심에 있는 소규모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특히나 이제 서울 동대문구, 은평구, 역세권 소규모 공급 부지와 더불어서 강서구에는 군부대처럼 이전 문제 때문에 사업이 좀 장기화, 표류됐던, 지연됐던 부지들이 다수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총 14,000여 가구를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이들 부지 사실 하나하나의 물량을 보면 물량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통이나 직지 연결, 인프라가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도심 안쪽에 좀 분산돼 있다라는 데 의미가 크고 특히나 외곽에 있는 신도시 위주의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지금 있는 광명이라든가 남양주, 고양까지 도심 곳곳에 이제 틈새 공급을 누적시키는 방식으로 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도심 내 노후 공공 청사 등에 대한 공급도 이제 함께 나오고 있었는데요. 서울 의료원 부지도 또 한번 언급이 되고 있네요. 영끌 공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노후 청사 복합 개발도 꽤 특징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6만 호 가운데 10,000가구가 바로 이제 이런 국유지 공공기관 부지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지자체와 이제 협의가 끝난 34곳에 대해서 총 10,0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냐? 속도와 입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 새 땅에 짓는 게 아니라 노후 청사를 이제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이제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기반 시설 함께 짓는 이른바 복합 개발 방식입니다. 인허가 부담이 상당히 좀 줄어들죠. 지역별로 보게 되면 서울이 20곳으로 6,000가구를, 경기와 인천이 14곳으로 4,000가구를 공급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입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의료원 남측 부지. 남쪽. 여기는 한 500여 호 이상이 지금 제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금싸라기 땅입니다. 삼성역 2호선과 보은사역 9호선 사이에 초역세권의 입지를 활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성수동.
지금 뭐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기업이 몰리고 있는 성수동의 특성을 반영해서 성수동의 옛 경찰 기마대 부지에 한 260호를 건립할 것으로 보아서 여기는 뭐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젊은 층의 어떤 청약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도 동문구, 도봉구 쌍문동인 교육연구시설 1,175화, 또 수원의 우편집중국 935호 등 정부가 이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곳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공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이 공급 대책의 기준을요, 착공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또 착공이 돼야 이제 공급이 되나 보다 하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포모 현상도 떨어지고요. 심리적인 좀 안정을 주게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집값도 잡을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착공 기준으로 정부에서는 뭐 내년도 할 수 있고 2028년 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일정 좀 보도록 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번 대책이 사실은 97 공급 대책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여기에 또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 4만 가구가 추가로 발굴이 돼서 확장판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총량 공급과 더불어서 입지를 동시에 제시함으로 해서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좀 차단하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관건은 속도입니다. 네, 이번에 그렇죠. 발표된 6만 호 가운데 내년에 실제 착공 가능한 물량은 한 2,900여 호, 강서구에는 이제 군부대를 비롯해서 전체 한 5%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용산이나 과천, 태릉이나 성남과 같은 이제 핵심 지역 대부분이 2028년에서 2030년까지 착공이 목표입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지자체 반발뿐만 아니라 교통대책, 그렇죠. 세계 이제 유산평가와 네. 같은 절차적 이제 변수가 남아 있어서 단기간 내에 체감 가능한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차가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착공에서 이제 입주까지 통상 3,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 시점은 이제 시간차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제 교통과 자족 기능을 보완해서 협의를 좀 이어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의 공급이다 보니 오히려 이게 임대 분양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번 대책의 성파를 꼽으라고 하면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착공과 분양을 가시화하느냐, 그리고 이제 불안 심리를 어떻게 잠재우면서 관련 지자체와의 이제 이해관계를 조율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나온 129 대책이 끝이 아니다. 빠르면 2월 내에 또 추가 공급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또 숨겨둔 남아있는 택지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이제 국토부 1차관은 지금 이미 나올 만한 부진 다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질의에 대해서 예. 아직 히든 카드가 남아 있다라고 이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129 대책에서 6만 가구가 포함이 됐는데 예. 이 가운데 빠진 건 뭐냐? 이거는 지금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의 중인 진행 중인 건 빠졌습니다. 알짜부지들이 의도적으로 좀 제외됐다라는 얘기인데요. 추가적인 물량의 성격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과 마찬가지로 도심 내 공공 유의부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서 관계기관과 협의만 잘 마무리가 되면 이르면 잘 되면 2월 중에라도 바로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이제 이 정부의 입장은 시장의 공급이 끊기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려는 전략인데. 다만 이제 이 지금 일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관련된 관심이 높은데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선을 긋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분양이 과연 임대냐 분양이냐 공급 방식에 대한 내용도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인데 예. 지분 적립형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추가 공급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어서 국토부는 이런 이제 공급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추경 매수세가 좀 줄어들어서 시장이 좀 안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만큼 임대가 될지, 분양이 될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는 곳들도 2월, 3월에 계속해서 일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앞서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특히 올해하고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너무나도 이제 줄어들어서 이것 때문에 좀 국민분들 또 좀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한데 빠르게 공급하면 좋기는 한데 또 그만큼 또 한계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대책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지금 서울 주택을 가장 많이 사는 연령대를 보면 30대입니다. 자산은 많지 않지만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영끌해서
라도 지금 집을 사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번에 나온 이 입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네. 이게 정말 순차적으로 이렇게 로드맵대로 풀린다면 이 청년층 신혼부부에는 굉장히 좋은 실거주 이제 차원의 내 집 마련 전략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내년 착공 가능한 물량이 앞서 전체 5% 미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간극을 줄이지 못하면 단기적인 불안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속도전입니다. 지자체 협의와 교통대책, 세계 유산평가처럼 이제 시간을 좀 잡아먹는 절차를 이제 병렬로 일괄로 처리를 하면서 착공과 분양 일정을 조금 더 최대한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입니다. 네. 지금 용산이나 과천, 태릉처럼 이해 당사자 만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기반 시설을 보완하고 자족 기능을 포함한 설득 전략이 필수적이고요. 또 하나가 신뢰거든요. 단순한 물량 발표를 넘어서 언제, 어디에, 어떤 형태로 공급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데요. 정부가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한다라는 시그널을 보냄과 동시에 실수요자들이 서둘러 집을 사지 않아도 기다리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용산, 태릉, 과천 지금 언급된 곳들 부디 좀 잘 또 협의가 돼서 빠른 속도로 주택 공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